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엄마들의 현실이죠. 심지어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라면 애보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엄마들 이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염치불고하고 할머니에게 SOS를 요청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즐겨야 할 연세에 육아전쟁에 다시 뛰어든 우리 할머니들. 그녀들의 힘겨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배소영 씨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합니다. 3살 배기 첫째 딸과 쌍둥이 두 딸은 아직 꿈나라에 빠져 있죠. 지금이 소영 씨 가족에겐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쌍둥이가 먹을 분유도 미리 타놓는 소영 씨. 시어머니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죠. 소영 씨 부부가 출근을 하자 둘째 민정이가 제일 먼저 눈을 떴네요. 그나마 아이들이 한꺼번에 깨자 하다 오늘은 출발이 좋은 편입니다. 쌍둥이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러려면은 물어대고 서로도 셈이 많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셈이 많더라고 해야 돼. 울어댈 때 아주 정신없죠? 3명 하면 일어나자마자 뭐 기저귀 갈아야지, 분유 먹여야지. 근데 그거 다 이제 어머니한테 미루고 오는 거니까 진짜 죄송하죠. 소영 씨가 출근 버스에 오른 그 시각 그래, 응? 그렇지. 드디어 안녕하세요. 첫째와 그래야지. 셋째도 모두 일어났죠. 팔에 안고 다리에 매달리고 할머니는 손발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민정아, 어이야, 어이. 분유 먹이며 보행기는 다리로 밀어주고 흔들리자는 또 다른 손으로 흔들어주고 아니 그거 말고 타월 저기 있잖아. 급하면 말도 잘 못하는 3살 배기 손녀를 부리기도 하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가끔은 고사리 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고 잘하네. 애 봐준다고 선서를 했는데 완전히 코가 꼈잖아. 이게 2마리가 나가서 그냥. 응? 하나는 잘 키웠는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잘 도와준다 싶던 첫째 민경이가 이번엔 밥알을 잔뜩 흘렸네요. 할머니 힘드시게 말이죠. 밥알도 다 근데 너 밥 안 먹고 이렇게 다 흘렸구나. 응? 잠깐 부엌 일을 하는 사이 쌍둥이는 거실에서 첫째는 주방에서 잘 노나 했더니만 위험한 탈출을 시도하는 막내.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아이고 바쁘다. 이번엔 둘째가 울음보를 터뜨리자 쌍둥이 동생도 따라서 대성통곡. 첫째 민경이까지 테이블로 올라가서 할머니의 진을 빼내요. 전민경. 이거를 저기서 빨랑 어디 있게. 오늘따라 민경이도 영 고집불통입니다. 뗐을 거야 너 진짜? 뗐을 거야 너? 오 할머니 막 때려 너? 아우 3마리가 울면 아주 정신이 너무 없어 그냥. 식은땀이 쫙쫙 나고 그냥. 어이 졸려. 첫째부터 손녀 셋을 손수 키우는 할머니.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낮 시간 동안에만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 왜 갑자기 래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민주야. 건강에도 무리가 와서 돌도 안 된 쌍둥이들까지 맡기고 있죠. 나 어저께 벌침을 맞았더니 이거 봐. 손 이렇게 부는 거 봐. 이게 저기 뭐야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 같은 그게 기분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퉁퉁 부어오른 맞아봐서 할머니의 손. 손녀 셋을 안아서 키우느라 할머니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 맞으시고 그냥 가실 걸 그랬어요. 이건 누구야? 하지만 민경이는 어린이집에 와서도 할머니만 찾죠. 민경아 우리 인사하고요. 선생님이랑 저기 봤더니 몰래 어린이집을 빠져나오려던 할머니 그만 걸리고 맙니다. 보고 있어. 물 드시고 오세요. 안 하고? 의젓한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오늘따라 민경이가 때를 쓰네요. 아직 어린이집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는 아이를 두고 나오는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곤유. 드디어 찾아온 할머니만의 시간. 숨 좀 돌리다 보면 금방 지나가죠. 가끔은 육아를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애들 사실 기를 때는 고생스러워서 뭐 애가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잖아. 그냥 사실 클 때까지는 그냥 뒷바라지 해주다가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내가 안 해줘도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러다가도 예쁜 보기만 해도 손녀들 이쁘고. 보면 또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또 웃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에휴 귀여워. 고민 많은 워킹맘들과 할머니들. 그래서 예비 할머니 교실까지 생겼답니다. 역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으론 미할머니 박금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최고라니까요.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분기별로 나가서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대고 그러니까 그냥 네 식구서 합심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빠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지네 아빠 뭐 서로 합심해가지고. 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할머니께 육아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육아 은퇴를 선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오고 있대? 연년생 자녀를 둔 정수진 씨는 현재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괜찮아. 작년까지만 해도 워킹맘이었던 수진 씨. 그녀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두 자매를 키웠죠. 시연아, 그렇게 하니까는 예언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유를 못 먹겠대. 이미 10년 넘게 친소녀들을 돌보던 할머니. 이번엔 외손녀들 차례입니다. 어머나. 하지만 60연세에 연년생 손녀 둘을 돌보자니 건강에 무리가 왔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요 이제. 건강에 안 좋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안 따라줘요. 건강이 안 따라줘가고. 결국 육아 은퇴를 선언한 할머니는 서울에서 다시 천안 아들집으로 내려왔죠. 건강 회복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하지 말라. 병원에서 없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딸 수진 씨가 천안으로 이사를 왔죠. 셋째 출산에 재취업까지 하려면 잠깐씩이라도 친정엄마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또 부르면은 긴급상 부르면은 또 달려오고 그렇게 살아요. 아기 엄마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 친정엄마한테 맡길 수 있으면 행운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다 해결된 건 아니라네요. 근데 솔직히 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100%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키우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뭐 음식 만들어서 먹이는 거부터 또 그런 게 또 안 맞아서 또 싸울 거니까. 애 보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틀려요? 바로
육아 방식의 세대 차이랄까요? 그리고 또 입으로 베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둔다거나 또 과자 같은 것도 방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 다시 주워 먹인다거나 그런 거. 바로 이런 걸 신세대 엄마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할머니들의 생각은 이렇답니다. 내가 이렇게 애가 먹이면은 여기에 침이 묻으면은 시어머니가 애 안 먹긴대.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안 먹긴대. 시어머니가 애 안 볼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된대. 반일하다가 막 애기 안아주시고 막 만지고 그런 거. 손 씻어주면 아 괜찮아 안 씻어도 돼 막 이러고 그런 거. 그래도 노인네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래도 안 죽더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신세대한테 몇 개 돼가요? 안 몇 개 돼가지. 너무 시골 분이래 있어가지고 맡기실까 봐. 너무 바쁘고 막 이렇게 시간 없이 돌아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빨래가 섞여졌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지는 하지도 안 하면서 늘 세탁기에서 빨래 넣으려고 또 봤더니 빨래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는 지적을 한다고. 지적은 잘하지. 왜 그죠? 아이고 지는 꼴에 하지도 않은 주제에 또 저는 말은 또 잘하네 싶어갖고 아 속상해져.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왜 이것도 못하지? 왜 우리 얘기를 뭘로 보고 뭐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어머니들이 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방식에 따라주는 게 갈등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해야겠다, 꼭 이거는 해야겠다 싶은 거는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 일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할머니들. 아쉽죠. 할 일도 많고 아직은 능력을 조금 발휘도 좀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애들 때문에 다 접어야지 뭐 별 수 있어. 정말로 내 시간 가지고 혼자 자고 싶어요. 소원이. 할머니의 소원 이루어질 날이 올까요? 한국의 출산 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혜택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다 너무 셋째아이 중심이라는 거죠. 혼옥도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상적인 가족 계획으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깃드시길 제발 빌겠습니다. 셋째 아이는 낳지 말라던 시절이 불과 3, 40년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 남매만 낳았으니까 나도 말 잘 듣고 순종했고 얘도 또 정부 시책에 또 잘 발맞춰갖고 셋까지 가졌는데 아 근데 나도 키워보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드니까. 물론 파격적 출산 장려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농촌인데도 어린애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전남 강진군. 과연 가구당 자녀는 몇 명일까 궁금해졌죠. 예. 몇째예요? 셋째. 넷째예요? 네, 몇째예요? 셋째? 아니 1남 3녀. 1남 3녀? 아 그럼 4명까지 있는 거야? 이젠 세 자녀 가족이 흔해졌다는 강진군. 강진군 토박이 이미선 씨도 자녀가 셋이죠. 그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셋째는 거의 뭐 이제 많이 낳는 축도 안 강진군에서는 이거 호준이다. 출산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강진군의 출산 지원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죠. 둘째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군에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둘째라고 해서 15만 원씩인가? 1년간 나오고 셋째 700만 넘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 하니까는 거기다 보험까지 들어준다니까 그럼 우리 다 주소 옮겨야 되겠네 막 그러면서
요즘도 새로운 지원책은 없는지 보건소를 자주 들른다는 미선 씨. 이게 저예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군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건강보험입니다. 이분이 아마 넷째 엄마실 거예요. 5년납 10년 만기로 해서 10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프면 언제든지 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셋째 이상만 만들 수 있는 카드. 셋째 자녀를 둔 가족에 한해 일부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답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이제 저희 가족 다 할인 받아요. 저가 예전에 안경 썼을 때는 이 카드로 안경점에서도 할인 받았어요. 15% 정도. 출산지원금으로는 어린이집 비용을 충당했다는 미선 씨. 35만 원. 35만 원. 매달 이렇게 예. 나갔네요. 예, 1년씩. 1년까지 35만 원. 네, 그러고 나서 18개월, 24개월, 30개월 때 이제 또 100만 원씩 나와요. 첫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이 제공돼 엄마들의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 직접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달에 그 10만 원 정도가 굉장히 쏠쏠하게 잘 쓰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분유 먹이는 엄마 같은 경우는 분유값하고 기저귀값을 딱 하고 적당하게 그게 딱 나온대요. 이런 정책들 덕분에 여러 자녀를 가질 생각도 하게 된다는 강진군의 엄마들. 첫째가 수월하면 둘째를 생각하게 되고 둘째를 또 쉽게 키우면 셋째 자녀도 생각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퇴근길, 소영 씨는 마음도 발걸음도 급하죠. 아이들과 씨름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퇴근하고도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부어오른 어머니의 손도 걱정입니다. 그럼 손가락으로 어떡하지? 막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 다시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 위시켜 먹어서 그래. 아이 보느라 고생이 많으신 시어머니. 소영 씨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죠. 애기 맘마 먹는데. 이놈! 너 일로 와! 일로 와. 손! 엄마 속도 모르고 큰딸이 사고를 치네요. 혼난다고 했지? 이게 뭐야 이게? 잘못했어? 이럴 때면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에 소영 씨는 딸을 더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뻐. 애들 아빠까지 퇴근하자 할머니는 드디어 힘겨운 육아에서 해방됩니다. 아이고 이제 나 갈랜다. 아우 난 힘들어 이제. 아이들이 생활의 중심이 된 소영 씨네 가족. 애들 먼저 챙긴 뒤에 먹는 늦은 저녁에도 화제는 항상 아이들입니다. 그때가 일곱이냐? 편하지. 나 힘드니까 이제 오면 나 몰라 그러고 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지네가 맡아야지 먼지 왔는데. 애들 보다 보니까 좀 더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 그런 부분이. 약을 챙겨가야지. 그 약들이 다 그 약들이에요? 예, 당뇨약. 육아 은퇴를 선언했지만 수진 씨 친정 어머니는 오늘도 딸네 집으로 출근합니다. 아이고 일어서 와. 수진 씨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좋아. 우리 이거 뭔가 보자. 얘는 할머니가 시연이를 어르는 동안 몰래 집을 나서는 수진 씨 부부. 그런데 셋째 성별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좋아 우리 딸 셋이서. 그럼 나 가출할 거야.
가출해도 딸이었으면 좋겠어. 입이 떨어진다 나 그러면. 부부가 행복한 논쟁을 펼치는 동안 애들도 없고 주는 좋겠네. 솔직히 좋지? 운동 경기도 뭐 이기는 자가 있으면 패하는 자가 있듯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엄마 아빠 봐요. 저거는 또 편하고 저가 또 힘들면 내가 편하고. 할머니에겐 고된 전쟁이 시작됐죠. 포문을 연 것은 첫째 시연이. 시연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둘째 예현인 물티슈가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멀쩡한 물티슈를 죄다 뜯어 장난을 칩니다. 눈만 뗐다 하면 사고를 치고 돌아서면 어지르기 바쁜 게 아이들이죠. 여기 사탕이 여기 발렸어. 사탕이 왜 사탕이 여기 있어? 이거 그러놓고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 헤헤. 어? 씻기랴 보채는 아이 달래랴 할머니의 얼굴은 어느새 땀으로 흥건합니다. 땀이 뚝뚝 떨어진다. 아이고. 아휴. 아이고, 봐. 이렇게 급할 때는 이렇게 업어야 돼. 얘가 못 채를 돼. 아이고. 두 녀석을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 할머니. 땀도 계속해서 비오듯 쏟아지지만 정작 씻을 여유도 없죠. 여기서도 냄새난다. 냄새나는 수건으로 대충 땀을 닦습니다. 낮잠이라도 자면 편하련만 오늘따라 녀석들 말똥말똥합니다. 물 달라, 치카 달라, 하나 똥 사고, 보채고 이럴 때 정신 없는 거야. 그러니 네 말 잘 들어야 되지? 그래야 할머니 도와주는 거지? 근데 저 가서 코 잡까? 응. 치카. 딸이 언제쯤 돌아올까 궁금해진 할머니. 어디야? 출발했어? 2시간 걸리나? 아이고 지금 몇 시야? 4시 되어 오겠네. 그때 가서 그 청하면은 안 들어줄 수는 없겠죠. 안 청해도 가서 내가 해줘야 될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청하면은 안 들어줄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그렇겠지. 오매불만 기다린 딸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시연이 아빠가 한껏 들떴습니다. 아들이래요. 아들이래 아들. 잘 보면 보인대요. 잘 보면 보인대요. 잘 보면 그 보인대요. 이제 아들하고 걔네 저기 그 기대하고 있다가 또 실망하지 말고 중간으로 아직까지 중심 잡고 있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이 있어요? 할머니는 먼 길 갔다 오느라 배고프다는 딸 부부에게 밥상까지 차려줍니다. 육아에 살림까지 할머니의 일은 끝이 없죠. 그 사이 수지 씨 부부는 딸이냐 아들이냐를 놓고 초음파 사진 판독에 들어갔죠. 아마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이 할머니의 육아 전쟁은 더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끝이 안 보여요. 육아 이모작. 자식 다 키워놓고도 손자 손녀까지 돌봐야 하는 우리 시대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육아 전쟁에서 자유롭게 은퇴할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네.